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를 갖다가 고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30대 청년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30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시민 한 명을 두고 고소한 것을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독재시대의 발상이라는 그런 비판과 함께 대통령 욕을 해도 된다고 했던 과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과 모순된다. 이런 지적이 또 일어나면서 대통령의 입장에 아주 곤혹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청와대는 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찰의 계기, 향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 이렇게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취하를 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담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락 된 것 같지만 일단락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 표현 존중 차원에서 용인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서 남북관계 또는 국민 명예 이런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서 대응해왔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그런 고소의 합리성을 일단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러면서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앞으로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시 또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말이죠. 2년 전에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의 대표 김정식 씨 34세입니다. 서울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유시민 등의 선대가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전단지 뒷면은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책 이런 문구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그해 12월 김 씨를 모욕죄로 입건했고 또 2월에는 김 씨 휴대전화도 압수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언론을 통해서 첫 조사 때 경찰이 VIP에게 이 사안이 보고됐고 북조선의 개란 표현이 심각하다면서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fun수 없는 추태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한 그 표현은 내가 만든 표현도 아니고 일본 잡지 기사를 사용한 건데 나를 이렇게 처벌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공범을 얘기하면은 휴대전화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더라까지 밝히면서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지만 당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문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고소했던 사실이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고소를 뒤늦게 취한 데는 여권 내부의 반발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서는 안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 조직입니다. 오른팔 시민단체입니다. 오른팔처럼 여태까지 정부를 지지했던, 문정권을 지지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대통령 되기 직전이죠. 3개월 전이죠. 국민의 표를 얻어야 할 그 시절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의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양념 같은 것이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란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당시엔 대통령도 여당도 기고만장했던 거 아니냐 하면서 과거에 기고만장했던 오만과 독선을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취하는 했습니다마는 여운은 남겼습니다. 앞으로 더 하면은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도 할 수 있다라는 여운을 대변인을 통해서 남겼다는 사실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여론 압력에 문내 모욕죄가 고소 2년 만에 취하됐다는 그런 사실을 웅변으로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우리의 굳건한 안보, 이런 나라가 되는 새로운 과거의 나라에 연결된 4년 전의 나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가장 중요하죠. 야권 단일화, 그것은 곧 정권 교체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정치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은 반역 세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반역 세력.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